박근혜 대통령 수사 때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오른다, 어떻게 하면 본인이 환호를 받는다를 체득을 하셨어. 그래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야 돼. 적을 하나를 딱 가상의 적을 상정해놓고 어떤 이슈를 딱 전선을 그어서 이슈를 빵 터뜨리는데 상대를 기득권으로 보이게끔 하고 자신이 그것을 때려잡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막 때려잡으면 국민들이 막 환호하잖아요. 그래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린 다음에 실제로 제도를 개혁해야겠다라는 의지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세요.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특활비 문제 삼았잖아요. 네. 그래서 막 때려잡았죠. 네. 그죠? 근데 지금 그 검찰 특활비 만약에 진짜 그 자체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심각하다면 네. 지금 검찰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 아무 관심 없이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죠? 네.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정당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2년형 때린 거 있잖아요. 네. 그죠? 네. 그러면 그런 것도 얼마나 분노해. 그럼 본인이 셀프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. 이번에 그 보궐선거 때 자신이 공천에 개입을 했으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, 사람들이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정의감과 문제의식이 아니고요. 이걸 때려잡아서 전선을 가르고 내 지지율을 올리고 환호를 받겠다. 그 환호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목적 달성한 거예요. 그 국기문란이죠. 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묘한 그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요. 그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잖아요. 그게 기각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이제 이 수사한 결과들에 대해서 적는단 말이에요. 일단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다가 박정훈 대령의 이제 혐의를 적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기소할 때 공소장에 혐의를 적죠. 그죠? 근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지침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까지 이첩을 보류를 해라. 이런 얘기를 김기한 사령관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공소장에는 지침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이 사라져 있어요. 그냥 보류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지침을 받을 때까지 보류하라라는 뜻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종의 외압이 될 수 있는 특정한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지침을 내가 줄 때까지 그 내용을 나중에 지침 주면 그때 그 내용을 반영하고 줄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까지는 이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한 거야.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청구서에다 썼다가 예리하시다. 나중에 이제 공소장 딱 쓸 때 보니까 야, 이거 이렇게 사실대로 하면 뭐 지침을 내릴 권한이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죠? 그래가지고 이게 빠졌어요.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, 이거. 그죠? 여론조사하면 여당을 지지합니까, 야당을 지지합니까 물어볼 때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. 저는 그거 굉장히 왜곡돼 있다, 이 바이어스돼 있다 보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요,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. 네.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틀렸어요.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전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이. 그래서 국정이 그러니까 전국이 안정되려면 여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당을 심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요. 네. 그러니까 그 수식어가 틀린 거지. 네.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.